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휴장이었는데요. 주말 마지막 날이지만 좀 중요한 소식이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내일은 이제 정규장이 열리는 날인데, 자, 오늘은 한번 증시 흐름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금요일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소식들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일정을 하나씩 소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공동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던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나왔고요. 한미 원전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이런 개발과 그 다음에 수출 가속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원전 또한 그렇게 같이 협력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이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거의 2주도 안 돼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직접 전방위 산업으로 이렇게 협력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공식화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산업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짜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당연히 아주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미 양국 정상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및 수출에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최강국 구상의 핵심 축 중 하나인 한미 원전 동맹이 공식화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고요. 이전에도 원전 동맹을 좀 그 가시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러프하게 좀 말로만 했던 그런 원전 동맹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원전 동맹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GS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이제 SMR 기술을 보유한 뉴스케일 파워에 이렇게 투자를 한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원전 업계에 이렇게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형 원자로 및 SMR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서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 정상은 원자력을 탄소 제로 전력의 핵심 신뢰 원천이자 청정 에너지의 경쟁 성장의 주요 요소,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의 필수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내용이 함포가 되었는데요. 색깔을 좀 바꿔서 탄소 제로 전력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탄소 제로라는 것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탄소 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전력이라고 지금 이렇게 공식화를 해버린 거고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전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에너지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검증이 된 셈이고요.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의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런 탄소 제로 전력 핵심과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로서의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와 같이 그렇게 청정 에너지에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린 펀드가 이제 원전으로 좀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또 함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자체를 청정 에너지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의 안보 증진의 필수.
그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무기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공급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았던 그런 에너지원이 급격하게 끊어졌을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원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그 전력 생산 비용이 상당히 이제 급증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전기료 생산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걸 이제 안보로 생각을 해서 안정적인 생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모두 이렇게 이 양 정상이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를 하고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공동 사용입니다. 그다음에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으로 선진 원자로 및 SMR 개발과 전 세계 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 당국은 정상회담 전부터 SMR 기술 협력과 한미 원자력 공급위원회 HLBC죠. 재가동 그 다음에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등을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조율을 해왔고요. 실제 공동선언문에는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죠. 그 다음에 제3국의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HLBC를 재가동해서 원자력 제반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함에 있어서 공동 진출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자력 그 기술 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HLBC라는 그런 고급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C와 같이 이렇게 원자력 고급위원회가 2018년 8월에 이제 개최를 이후에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 이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에 원전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이제 섣불리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탈원전 정책이 폐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정말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국가적인 에너지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크게 협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큰 내용이 많이 오간 것 같고 오늘 자,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설계 분야에서의 원천 기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전 시공 능력이 결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SMR 한미 협력 구체화, 파이로 프로세싱, 한미 공동 연구,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이전에 이 원전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요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 얘기가 나온 뒤에 주가가 거의 2.5배까지 상승을 하는 단기간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과 이 주가의 평균선이죠. 평균선이 이제 거의 수렴을 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수렴한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주면서 거래량에 힘이 붙으면서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재무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원전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보다는 올라가는 방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세력 입장에서 지금 세력 차트로 본다면 세력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전부 이제 최근의 움직임들이 다 매집하는 구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세력이 움직일 만한 매집이 끝났다면 세력이 움직일 만한 명분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 명분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한미 원전에 대한 수출, 한미 원전에 대한 협력 강화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토요일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원전에 대한 테마,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사실 뭐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무리 이제 좀 누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 뭐 빨리빨리 좀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큰 수익을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장 분위기도 분위기인 만큼 네, 큰 욕심보다는 천천히 그냥 우리 가던 방향대로 가겠구나라고 정도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네, 기다릴 거고요. 네, 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네, 거기에 맞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높이 있기 때문에, 네, 목표하는 가치는 훨씬 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네, 크게 움직이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구간은 26,000원 요 구간을 뛰어넘었을 때 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방향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공동 수출에 대한 네, 공동 수출 지분을 뭐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제 원전을 따내도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갑자기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 시장 따낸 것을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다 쳐내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 파트가 이제 한국이 잘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협력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 수출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고, 네,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지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진행했던 그 대형 원전 시장에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네,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좀 가져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시장에서 수주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중국이 이제 안보 차원에서 배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경쟁자가 프랑스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시장이 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그 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생산하는 그 기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독점성은 다른 기업에서 따라할 수 없을 그런 독점성이고, 네. 이 시장이 커졌을 때 다른 기업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산업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진입 장벽이 낮아서 쉽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 입장에서는 또 가격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값싸게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좀 부담감도 있는데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유일무이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음 주 그죠 내일 장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이 정도로 이 소식은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신한울 1호기 가동 시작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설비 국산화를 진행한 최초의 원전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뭐 우리나라 원전 내부의 모든 설비가 이제 국내 그 기업의 설비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뭐 핵심 설비가 또 이제 외산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비가 이제 국산화로 진행이 된 것 같고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27번째, 네, 국내 27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신한울 1호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26기였는데 하나가 추가되어서 이제 신한울 1호기가 네, 가동이 시작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APR 1400 모델입니다. 네, 신한울 1호기는 APR 1400이고 참고로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APR 1000이고요. 폴란드도 아마 APR 1000일 겁니다. 그리고
뭐 웬만하면 이제 1400이면 그 아주 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모델은 현재까지 네, 없는 것 같고요. 사우디에서 이제 그 이상의 모델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우리나라의 이 원전은 상당히 이제 검증이 잘 되었다. 그 UAE 쪽에 바라카죠. 바라카 원전도 1400 모델입니다. 아무튼 그 모델이 이제 27번째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면 어떤 부품이 이제 핵심 부품이 네, 국산화가 되었는지 자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인 원자로 냉각 펌프 RCP 및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MMIS 등을 국산화해서 기술 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이다. 자 그러면 원자로 냉각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가?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그 설비를 이렇게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및 내부 구조물, 증기 발생기, 가압기, 기타 주기기, 뭐 핵연료 취급기기, 핵연료 저장대, 열교환기, 압력용기 및 탱크류, 제어봉 구동장치 뭐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원자로 냉각 펌프가 있죠. 여기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하는 기업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아마 국산화가 두산 에너빌리티 걸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MMIS 여기 원전 계측 제어 설비, 네,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고 운전 제어 감시, 계측 및 비상시 안전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기에 대한 공급 실적은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증기 발생기와 같은 네,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번에 또 그런 증기 발생기 이외에도 저렇게 네, 냉각제 펌프라든지 계측 제어 설비도 같이 국산화를 진행했다. 그래서 두산 에어빌리티가 앞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했을 경우에는 더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가 많고, 네, 특히나 SMR 관련해서는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고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원전에 대한 협력 그 선언은 엄청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오랫동안 주가가 움직임이 없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네, 내일은 모든 원전 종목들이 좀 크게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요일부터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네, 좋은 시장으로 좀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